happy라는 단어로서 내가 오늘 행복했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어떤 책을 봤더니 happy라는 단어 말고도 뭐 예를 들어 thrilled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래가지고 영어 일기 도우미 말 그대로 내가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기를 또 쓸 때 비슷한 감정이 있으면 좀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좀 아이들이 또 다른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긴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자가 발전이라는 말씀도 하셨었지만, 네. 이제 셀프 커렉션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셀프 커렉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영어를 쓰는 애들이 영어 공부를 따로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럴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영어를 표현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표현, 또 다른 표현,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뭐 예. 똑같은 표현 계속 쓰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학생 아니고서는 똑같은 표현 쓰면 자기가 스스로 그게 싫어가지고 네네. 자기가 찾게 돼서 그런 도움이라는 아이디어까지도 연결되거든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레벨로대로 자기가 찾아서 다 하는 게 요거의 장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셀프 커렉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말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누군가 이제 그 정말 뭐 다른 사람이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기의 그 어떤 보면 데피니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일기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다이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세이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도 쓰게 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래머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영어 일기라는 수단을 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일기라는 게 나만 보자고 해서 그러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영어 일기라는 효과에 영어 학습이라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그런 바에는 진짜 아예 부모님께 보여주거나 가장 진짜 편한 것은 부모님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셔서 내가 쓴 일기를 보고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면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내가 썼던 일기 또는 에세이를 첨삭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근데 굉장히 참으로 재밌는 게 나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쓰는 글은 어떻게 써요? 내가 혼자 보려고 쓰는 글보다 상식적으로 더 잘 쓰려고 그쵸? 노력하겠죠. 맞아요. 네. 더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 이런 표현은 너무 내가 평소에 많이 썼던 거고 하니까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통 사전 보면 예문도 나오잖아요. 그 예문을 본따 쓴다든지 하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의 아직 수정이 거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아져 있어요. 그런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컴포지션, 그 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라이팅이 좀 향상이 되겠다.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정도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처음 진짜 아무것도 뭐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학생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학생들 봤듯이 뭘 본따서라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하기 쉬운 매테리얼이 아마 책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이야기책. 그러면 이야기책 같은 거 읽었을 때 그냥 재밌다 이렇게 읽지만 말고 주변에서 엄마라도 좋은 표현 하나 두 개쯤은 꼽아주시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 재영이 우리 오늘 일기 쓸 때 요거 표현 하나만 더 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화책에서 봤던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많이 외우는 수거 뭐 be about to가 있었어요. 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일기를 쓸 때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I was about to cry. 나는 그때 선생님이 나를 혼내셨을 때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는 막 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일기 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저는 회화 실력까지도 굉장히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productive 한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교수님도 이제 사실 이 영어 일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주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네, 영어 일기 잘 쓰기 위한 방법 좀 한 말씀 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시죠. 개인 학습법으로는 그 일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까 지금 질문하듯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면 누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맞는 얘기인데 일기만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기는 제가 그냥 잘 쓰는 모습을 꾸준히 놔줘야 되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 쓸 거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나는 쓸 거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기법으로 수업도 해봤거든요. I have nothing to write today. 이 말이라도 쓰라 그랬어요. 저는. 근데 어떤 학생이 삐딱한 학생이 거의 한 달을 그 말만 쓰길래 가만 내버려뒀더니 지풀에 지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못 쓰고 뭔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거는 한 번 터지면은 자기가 쓰고 싶었어요. 쓰다 안 쓰다 그렇게 안 돼. 이거 안 쓰면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재미 붙이면 지가 쓰는 게 자기가 재미를 붙이고 또 하나는 이거 쓰면 장점이 일기를 그냥 어떻게든지 쓰기 버릇하면은 영어로 글 쓰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없어져요. 영어로 글 써봐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영어로 못 쓰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써봐 그러면 일단 뭔가는 쓰고 봐야 애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이게 아까 말한 그 다이얼로그 저널이라는 기법이라는 게 똑같은 방식인데 수업 딱 시작하면 쪽지 나눠지고 아무거나 써 그래요 이제 한 문단 아무거나 쓰면은 아무것도 안 쓰는 애 이만큼 팝송 가사를 써도 좋고 영어로 뭐든지 써라 그래요. 써서 내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고치냐면은 제가 그 오래 쓰던 기법인데 그거 고쳐주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뭐하냐면 내용에 대해서 짧거든요. 그거 1분도 안 걸리. 30점 이거 읽고서 그냥 good writing, very nice, I like it too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해서 다음 시간 나눠줘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은 학생들이랑 나랑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처음에는 기계적 우리 집에 강아지가 맨만 있고 얘기만 쓰다가 한 2달 지나면 나한테 속 얘기를 털어놔요. 사실은 교수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사실 얘가 외국인인데 집에다 얘기도 못해.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해요. 예.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냥 간단하게 길게 나도 어떤 걸 길게 써주지만 간단한 코멘트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학생이랑 나랑 이제 비밀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이랑 어떻게 되냐면 수업도 굉장히 잘 들어올 뿐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알리려 보니까 난 아무것도 문법 아무것도 안 고쳐줬는데 자기 스스로 글이 되게 늘어있는 게 자기의 신경을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집에서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쓰는 건데도 늘어요, 그게. 역시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로 있지만 그러니까 강제적인 억지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예,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통, 네, 그 한동안 이게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예, 소통할 수 있는 단계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네, 서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서요.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진짜 한 문장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I have nothing to write.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문장, 세 문장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한 단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예, 매일 꾸준히 예,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한문섭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큰 이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간단하게 저 썬킴식으로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내일 토요일이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내일 모레 월요일은 오게 돼 있죠. 일요일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